안녕하십니까. 밑바른 소리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수면 위로 올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대북 제재 측면에서도 미묘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대화와 제재 병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미 행정부는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평양으로 보낸 데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등을 위한 북미 실무회담도 북한에 제안해둔 상태로 이는 분명한 대화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른 흐름도 감지되고 있는데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홈페이지에 게시 중인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된 북한 관련 기관, 개인 460여 개의 신상 정보란에 세컨더리 제재 주의라는 문구를 지난 4일 추가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일, 21일 한국 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 등 6곳에 전화회의 형식으로 직접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두 가지 조치가 이루어진 시점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됐던 북미 대화가 재개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던 때로서 다시 말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후로 이들 조치는 계도성이 강해 보인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15일 설명을 하였는데 대북 협상을 앞두고 이런 경보를 내린 것은 향후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대적인 대북 세컨더리 제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시사경남 박상민입니다. 9.13 대책에도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은 일부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옐로카드를 받고서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의 총량을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량이 연간 목표치를 넘었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에 대해 총량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은행들은 매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이 수치를 넘지 않도록 총량을 관리해야 되는데 올해 목표치는 은행권 전체로 7%, 개별 은행에 따라 5에서 8% 수준으로 올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이 작년 말에 설정한 1년 증가율 목표치인 7% 육박한 우총량 규제 대상이 됩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가계대출이 지난 9월 말 현재 6.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8%, 집단대출은 11.4%나 늘었으며 하나은행 역시 가계대출 증가율이 6.1%,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5.7%로 농협은행의 뒤를 이었고 집단대출의 경우 14.2% 급증했습니다. 앞서 수협은행은 기존에 승인된 중도금 대출을 중심으로 집단 대출이 가파르게 늘자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올해 말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새마을금고도 현재 아파트 집단 대출 취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금감원은 관리 강화를 주문한 은행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협과 새마을금고가 이미 수면으로 드러난 상태인데 최근까지 증가세로 미뤄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에서의 NLL 인정 여부를 놓고 군 당국이 오락가락 답변해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북한 측 함정이 자신의 경비 개선 준수를 강조하는 행위를 두고선 NLL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는 표현이 들어간 걸 두고선 북한이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경비 개선은 남측의 NLL에 맞서 북측이 임의로 그은 경계선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비공개 국감에서 합참은 북측이 서해 남북 함정간 통신에서 NLL을 인정하지 않고 경비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합참의 보고에 앞서 당일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군사 합의서의 내용을 근거로 북한이 NLL 실체를 인정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 때문에 북한 측 함정의 경비 개선 준수 언급을 바탕으로 한 합참의 북한 NLL 불인정 보고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NLL 인정 여부와 관련한 여야 공방이 고조되자 합참은 입장 자료를 통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에서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고 9.19 군사합의서에서도 이를 제약이난 바 있다. 이는 양 정상 간 NLL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합참이 스스로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고 15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들은
북한의 NLL 인정 여부와 관련 일관성 없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 로비스트 규정에 대한 평가와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로비스트 규정은 모든 접촉을 차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한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고가 안 된 게 사후 확인된다면 엄중한 징계를 하기 위한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 8월 이후 더 강화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내년 초에 운영평가와 함께 신뢰를 더 얻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해서는 2002년 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현재 구조와 맞지 않는다며 통신 판매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고지만으로 모든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은 반드시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구글, 애플, 돌비 등 해외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은 엄정히 조사하고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퇴직자 재취업 방지 대책과 관련한 질책에는 취업 심사 기준은 인사혁신처 차원보다 더 강력히 보고 경력 세탁 방지 방안도 모두 발표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대한 우려가 나왔는데 경성다밤에 대해서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것으로 검찰과 중복 조사 수사가 되지 않도록 세밀한 규정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명근 통일부 장관은 15일 탈북민 출신인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의 남북회담 취재가 제한된 것과 관련해 원만한 고위급 회담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판문점에서 진행된 고위급 회담 종료 뒤 남북회담 본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원만하게 고위급 회담을 진행해서 평양 공동선언 이행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 나가는 측면에서 불가피한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회담을 위해 떠나기 임박해서 같이 가지 못한다는 통보를 하고 그런 식이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장관은 탈북민 출신 기자를 차별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리 이해할 수도 있을 텐데 차별이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기보다 장소적 특성, 회담 성격과 중요성, 상황,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부분을 더 크게 보고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급적 이런 제한 없이 탈북민도 나아가서 취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탈북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통일부가 탈북민이라는 이유로 취재에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통일부의 탈북민 기자 취재 제한은 부당하다는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조명근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북서풍을 타고 경남 지역까지 내려와 현재 공기가 많이 탁해졌습니다. 오늘 경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도 많은데 안개도 짙게 깔려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를 살펴보면 함안 70m, 진주 80m로 시야가 답답합니다. 앞차와의 간격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진주 8도, 거창은 7도에서 출발했습니다. 낮부터는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창원 20도, 거창은 19도로 평년보다 2도 정도 내려가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빠른 소리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